기사랑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마 영나야. 그 사이엔 선이 있다는 걸 몰라? 고성이의 냉정한 목소리가 불쑥 날아든 순간 영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고마움이었어요. 늘 묵묵히 옆을 지키는 이지환, 사고 나면 가장 먼저 몸으로 막아내고 피곤해도 미소 하나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영나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거든요. 오빠라고 부르던 그날부터 지환은 그 말 하나로 책임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영나를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하지만 이 작은 불꽃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고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전략일 뿐이었죠. 영나의 결혼은 곧 자신의 지위와 권력 확장의 열쇠였고 기사와 딸과의 감정 따위는 집안의 수치를 자처하는 꼴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인생 살 권리 있어요. 네 인생? 네 인생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옆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 이 집안의 판도가 달라져. 영나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고성이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더는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편 지환도 혼자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라는 신분, 재벌가 딸이라는 벽. 하지만 영나가 보내준 미소 한 번이면 그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자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야. 그냥 영나 네 마음 하나면 돼. 지환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고성이는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지환의 일정을 일부러 꼬이게 만들고 작은 사고까지 그의 책임으로 몰아세우며 서서히 무능한 기사라는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속내는 분명했죠. 이 정도로 흔들리면 영나도 마음을 접겠지.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영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빠, 힘들죠? 그래도 전 오빠 안 떠날 거예요. 그 말은 지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동시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고성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환 씨를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뭐가 되겠어? 기사의 아내? 재벌가의 조롱거리가 되겠지. 고성이는 결국 딸을 가둬두려 했습니다. 외출 일정을 줄이고 만남을 철저히 막았죠. 하지만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나는 틈만 나면 지환에게 짧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저 괜찮아요. 기다려주세요. 그 쪽지를 읽은 지환은 밤마다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고성이는 지환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지환 씨,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해. 네가 아무리 성실해도 기사로 태어난 건 기사로 끝나는 거야. 영나 옆에 설 생각 당장 접어. 지환은 한참을 듣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출신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나 씨 옆에 서는 게 제 죄라면 그 죄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고성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당신을 꺾는지 두 눈으로 봐. 곧이어 지환을 향한 견제는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기사 돈 때문에 접근한 거라더라. 저 집안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익명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았고 일부 언론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환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내 한계인가. 스스로를 탓하는 순간 영나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그 소문 다 거짓말인 거 알아요. 영나야, 난 괜찮아. 그런데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 영나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반대해도 세상이 욕해도 저는 안 물러날 거예요. 그날 밤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와인을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네 사랑이 얼마나 버티는지 내가 직접 시험해 줄게. 결국 고성이는 마지막 술을 꺼냈습니다. 지환의 과거 연애사를 뒤져 세상에 퍼뜨리려 한 겁니다. 3년 사귄 여자에게 배신당했던 상처, 그 과정에서 빚까지 떠안게 됐던 과거가 왜곡된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신당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붙잡았다더라. 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습니다. 영나는 기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네 사랑은 그저 치기 어린 감정일 뿐이야. 고성이의 대답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영나는 오열했지만 지환은 차분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나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전 제 선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모녀의 전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장면, 고성이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내 딸 영란은 기사와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한 절대. 그 말에 영란은 당당히 맞섰습니다. 엄마, 그건 제 인생이에요. 전 이제 제 길을 갑니다. 싸늘하게 마주선 모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손을 굳게 잡은 지환. 시청자들은 숨을 죽인 채 사랑과 권력, 모녀의 전쟁이 어떻게 결판 날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호와 지역 성재의 삼각관계 또한 갈등을 일으켰는데요. 은호 후배, 왜 하필 지역인가요? 그날 밤 박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오래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죠. 성재는 지역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늘 곁에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고 누구보다도 그를 이해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은호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은호를 향한 감정은 절대로 지역과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이었고 그래서 더 무겁게 가슴에 쌓여갔습니다. 지역이 은호에게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다는 걸 알았을 때 성재는 마치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그는 나보다 먼저였구나. 어린 시절부터 성재는 늘 잘난 친구 지역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심지어 인간적인 매력까지도 지역은 늘 한 발 앞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사랑마저도. 성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은호에게 조심스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어. 내가 힘들 때 곁에서 잡아주고 싶었어. 지역이 아니라 내가. 은호는 말이 막혔습니다. 성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건 어렴풋이 느낀 적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지역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성재의 진심을 함부로 짓밟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은호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지.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텐데. 지역은 우연히 성재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의 대화 끝자락을 엿들은 순간 그의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성재야, 내가 은호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쉽게 마음을 드러내진 않았을 텐데.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정의 균열, 사랑의 시작, 그리고 예고된 파국. 성재는 마음을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카페에 꽃을 보내고 퇴근길에 기다렸다가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은호는 내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둘이 요즘 자주 붙어 다니던데 어울리네, 잘 됐으면 좋겠다. 세간의 시선은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은호는 불편했지만 강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성재의 배려와 따뜻함이 고마웠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지역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마주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넌 지금 내 마음만 생각하는 거야. 은호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봤어. 성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넌 내 자존심만 앞세우잖아. 은호가 원하는 건 안정이야. 네가 줄 수 있어? 그 말은 지역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재는 돈 많고 안정된 배경을 가진 금수저였고 지역은 자수성가 중인 비혼주의자였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성재 쪽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진심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은호는 그 두 남자의 대립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성재의 따뜻한 배려가 마음을 흔들었지만 지역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고 거울 앞에서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누가 날 더 사랑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나 고민할 틈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더 커졌고 은호가 성재랑 교제한다더라 는 말까지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은호의 카페 일까지 흔들리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지역과 성재 사이에서 숨이 막혀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은호가 지역의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은호가 지역을 도운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인터넷에 퍼진 겁니다. 이거 성재 네가 퍼뜨린 거야? 지역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재를 찾아갔습니다. 성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왔을 얘기야. 사람들은 이미 네가 은호한테 기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성재야, 우리가 친구라고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친구? 네 그림자 속에 있던 게 우정이라면 난 이제 그만할래. 사랑도 일도 이번엔 내가 가져가고 싶어. 두 사람의 대립은 은호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은호야, 너는 선택해야 해. 더 이상 애매하게 우리 둘 다 붙잡아두면 안 돼. 맞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솔직히 말해. 난 끝까지 기다릴 거야. 은호는 두 남자의 치열한 시선 사이에 서서 결국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제 마음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누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혁은 은호 쪽으로 한 발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지혁이가 너한테 다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거든. 그 한마디는 폭탄이었습니다. 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지혁을 바라봤고 지혁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카메라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시청자들은 지혁이 감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숨을 삼켰습니다.